AI 혁명은 원래 클라우드에서 코드와 소프트웨어로 벌어지는 싸움으로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차세대 AI 모델 훈련을 위해 미국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조용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전력망에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고 수요가 급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남은 전력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과는 무대 뒤에서는 민간 AI 에너지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1장 $500 AI 세금. PJM은 13개주에 걸쳐 6,700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전력망을 운영합니다. 또한 PJM은 매년 한 번 대규모 경매를 열어 실제로 사용 3년 전에 전력을 확보합니다. 2025년 6월 그 경매에서 메가와트 일당 거의 $27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전해에는 겨우 $29였습니다. 불과 12개월 만에 가격이 833%나 폭등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경매로 인해 전체 가정의 비용이 $22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이후를 다루는 다음 경매에서는 메가와트 일당 거의 $329라는 시장 가격 상한선에 바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이 없었다면 실제 가격은 메가와트 일당 $389까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 상한선 덕분에 이미 소비자들은 $1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내부 문서에 따르면 PJM의 다음 경매 가격은 더 높은 상한선에 도달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PJM은 자체 안전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이후에도 전력망 운영자들은 여전히 예비 전력 확보 기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PJM 관할 구역 내의 평균 가정은 2028년까지 매달 약 $73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8년 동안의 총 비용은 $1,000억 $1,630억 달러 사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수요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전체 가격 급등의 약 63%를 차지했습니다. AI 서버 팜에서 발생하는 수요 폭증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전력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은 공공전력 공급분에서 빼내어 기업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들은 시스템 유지를 위한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하며 이 비용은 이미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장 대규모 잠식.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가 청정 에너지 붐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2024년 9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3마일섬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1979년에 미국 최악의 원자력 사고를 겪은 2호기의 냉각탑에서 불과 수백 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기는 수십 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9년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해 운영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발전소는 2028년 원래 목표보다 1년 앞선 2027년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부는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10억 달러 대출을 성사시켰고 콘스텔레이션 자체도 재가동에 $16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발전소의 운영 허가는 최소 205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20년간 이 원자로의 모든 출력을 확보하며 이는 미국 80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전력 자체는 여전히 공동 전력망으로 흘러가지만 청정 에너지 크레딧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물리적인 변화가 없지만 이 출력은 2047년까지 AI 작업을 위해 사실상 서류상으로 예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계약은 또한 주와 연방 세금으로 $36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3,4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주 경제에 $160억 달러가 더해집니다. 워싱턴은 이를 에너지와 AI 전략의 성공 사례로 부릅니다. 정치인들은 투자와 일자리를 중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시하는 것은 전력을 빼앗긴 지역사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국가 전력이 민간 전용 예비 전력처럼 바뀌고 있으며 뒤처진 가정들은 단지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3장 5-9의 현실. 사람들은 AI의 전력 갈증에 대한 해답이 단순히 더 많은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바다에 충분한 태양광을 설치하고 텍사스에 충분한 풍력을 추가하고 거대한 배터리까지 더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5-9이라 불리는 신뢰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99.999% 가동률, 즉 1년에 약 5분 정도만 멈춘다는 뜻이죠. 그런 정밀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첨단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데 수천만 달러가 들고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전력 깜빡임만으로 전체 학습이 손상돼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저장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전력망 문제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태양광은 밤에 전기를 못 만들고 풍력도 며칠 바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고 99.999% 신뢰성을 달성하려면 전례 없는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냉각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서버렉 하나는 불과 몇 년 전의 일반 서버렉보다 약 8배에서 1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해 반드시 방출돼야 합니다. 최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직접 액체 냉각 방식을 사용하여 칩 위로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 유량은 미국의 작은 마을에 공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원자력을 선택합니다. 24시간 탄소 없는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뿐입니다. 불규칙한 전력은 공공전력망에 남겨져 그 균형을 맞추는 모든 골칫거리와 함께 흡수됩니다. PJM에 제출된 서신을 로이터가 검토한 내용이 그 나머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청정 전기는 기업 계약에 묶여 있지만 오염 심한 발전소들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PJM 지역에 약 23개의 석탄, 가스, 석유 발전소가 2025년 또는 그 이후에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로 13곳의 발전소는 폐쇄가 연기되거나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메릴랜드의 브랜든 슈워스 석탄 발전소는 2022년 주에서 가장 많은 기후 오염을 일으켰으나 이제 2029년 5월까지 운영됩니다. 이 발전소는 아마존의 원자력 전력을 판매하는 같은 탈렌 에너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친환경 에너지가 미래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 시스템은 이미 두 계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확보한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용량과 나머지 부담을 떠안는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요의 엄청난 규모는 이제 더 근본적인 것, 즉 전력망 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4장 데이터 센터 엘리.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워싱턴 DC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농지가 교회와 대형 창고 건물들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은 북미 인터넷 트래픽의 약 2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부르며 그 중심에는 인터넷의 물리적 두뇌와도 같은 20147 우편번호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약 200개 데이터 센터가 있고 117개가 추가 개발 중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마다 전력망 부담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캠퍼스 제한은 약 15만 미국 가정이 쓰는 전기만큼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캠퍼스, 하나의 회사, 때로는 고객사 한 곳만을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하를 감당하려고 도미니언 에너지는 라우던 카운티 데이터 센터 벨트에 전력을 공급할 대규모 신규 송전선을 건설 중입니다. 가장 큰 계획들 중 하나인 골든 투마스 송전선은 22마일에 걸쳐 주택가, 학교, 농지를 지나 수백 피트 높이 강철 타워로 전력을 운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50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용은 전체 지역 전력망, 즉 총 13개 주에 걸쳐 분산됩니다. 버지니아에서 멀리 떨어진 가정들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주 합동 입법 감사 및 검토위원회도 이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데이터 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버지니아주가 앞으로 15년간 2년마다 1.5기가와트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고객이 모르는 전기요금과 도매시장 수수료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전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압박은 전선에 연결된 것들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5장 효율성의 함정. 엔비디아의 블랙웨어 플랫폼은 현재 최고급 AI 칩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데이터 센터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수준에서 이전 세대보다 추론 토큰당 최대 25배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여전히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사용량은 약 945테라와트시로 2024년에 415테라와트시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의 연간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 약간 더 많은 수치입니다. 2035년에는 같은 전망에서 1200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합니다. 미국만 해도 데이터 센터가 모든 중공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는 2023년 전체 전기 사용량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몇 년 내에 수요 증가 속도에 따라 그 수치는 2배, 3배까지 늘 수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전기 사용량은 5년 안에 176테라와트시에서 최대 580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은 향상되는데 전체 사용량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인공지능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 이미 이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전기기관이 석탄을 효율적으로 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의 석탄 사용량이 오히려 계속 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저렴해진 에너지가 새로운 용도를 만들고 다양한 응용 분야가 생기면서 효율로 절감한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같은 함정이 인공지능에도 찾아왔습니다. 만일 쿼리의 비용이 센트 단위에서 센트의 일부로 떨어지면 모든 제품 매니저들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챗봇이 고객 서비스에 도입됩니다. AI 오버레이가 모든 검색창에 나타나고 코드 도우미는 개발자들의 하루를 조용히 지원합니다. 자동화 에이전트가 사람이 하던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은 개별적으로는 저렴하지만 전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면 모든 절약된 전력을 소모하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추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도로의 자동차들도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지난 40년간 엔진 연료 효율은 크게 개선됐지만 미국 전체 휘발유 사용량은 거의 변함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더 멀리 운전하고 더 큰 트럭을 샀습니다. 주행 비용이 저렴해지자 더 많이 운전하게 된 것이죠. IEA는 2035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의 약 절반이 재생에너지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며 나머지 상당 부분은 천연가스가 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공급 방식만 바꿉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반도체 혁신이 와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 발전으로 위기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과부하된 전선을 통해 더 많은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곳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6장 중국의 동수서산 마스터 플랜. 2022년 2월 중국 정부는 동수서산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국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데이터 센터를 인구 밀집 해안 도시에서 토지가 더 저렴하고 전력이 더 풍부한 내륙 지역으로 옮기려는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생애의 그 어떤 서방 정부도 시도한 적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를 8개 컴퓨팅 허브와 10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로 구분합니다. 본부 클러스터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구 인근에 위치해 경제 중심 도시의 빠른 응답을 지원합니다. 서부 클러스터는 의도적으로 내몽골, 닝샤, 간수, 그리고 고비 사막 가장자리에 황량한 내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국가 데이터국은 약 61억 달러가 이미 8개 허브에 유입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하필 그곳에 지을까요? 그곳에 중국의 많은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가 미사용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 지방은 인구가 적어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만 과거엔 동부로 보내기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남는 전기가 종종 낭비됐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수요 이전을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밀리초 단위 즉각 응답이 필요 없는 컴퓨팅 작업들은 전용 고용량 광섬유 네트워크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대부분의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동부 도시들과 서부 데이터 허브 사이의 지연 시간은 이미 일상적인 컴퓨팅을 위한 중국의 20밀리초 목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자체에 물리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이 있는 곳에 바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몽골의 울란바토르 클러스터와 같은 곳에서는 21Vnet, 화웨이, 바이트댄스 등 기업들의 약 10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계획을 이미 끌어들였습니다. 국가 허브 내 신규 시설들은 전력 효율 지수가 1.2 이하를 달성해야 하며 일부 신규 건물은 전 세계 평균이 1.5에 가까운 것에 비해 1.04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전력을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옮길 수 없다면 컴퓨터를 전력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기업에 한 개씩 민영화하지만 중국은 에너지와 컴퓨팅을 국가 자산으로 봅니다. 지리적 특성 자체가 미국 시스템을 마비시키던 송전 병목 지점을 없애고 중국에는 라우든 카운티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력 시스템을 공유,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기업 수요 중심으로 구축된 민간 통제 구역으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급과 수요가 더 가까이 위치하도록 지리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사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7장 SMR 신기루.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원자력 발전소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공장에서 제작되어 부품 단위로 운송된 뒤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각 유닛은 보통 50에서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드는 대형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거는 대신 모듈을 초과함으로써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고온가스 냉각 원자로를 개발하는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계획은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약 3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워싱턴주의 캐스케이드 첨단 에너지 시설은 12개의 원자로 모듈을 3개의 더 큰 블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몇 개의 도시 블록 크기 부지에 총 96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향후 10년 안에 새로운 세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테네시주의 허미스2는 지역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지만 실제로는 구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력회사가 전통적인 발전소가 아닌 첨단 원자로 설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타도 같은 길을 따라 여러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용량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는 에퀴닉스는 오클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로메테우스 하이퍼스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자로들은 바로 그 캠퍼스에 직접 연결되거나 계량기 후단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기에서 고객에게 전력이 사설선을 통해 직접 전달되고 공용 전력망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력망에 연결된 전기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요금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들은 기업 전용의 사설 전력 설비입니다. 일반 대중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됩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미국의 원자력 발전은 국립연구소, 연방자금이 지원된 연구, 그리고 주위원회에 보고하는 요금 규제를 받는 전력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혜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일반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두세대 만의 최대 원자력 확대는 이제 새 기업이 비용을 대고 그 기업들만 쓰도록 만들어지며 공공 시스템 밖에 남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회사는 단순한 기술회사가 아닙니다. 8장 주권기술 유틸리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은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 부서를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규제 에너지 구매자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이 펜실베이니아 테일런 에너지, 서스코에나 원자력 발전소와 맺은 계약은 사설 전력성과 공공 규정이 만날 때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2024년 3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서스코에나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전력 사용량을 늘릴 계획이며 전용 라인을 통해 원자로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서스코에나와 인근 데이터 센터 사이에 사설 전력 연결을 준비해 전기가 단일 고객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연결이 확장되자 유틸리티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그들의 주장은 기술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사용자가 시스템을 재구성할 때 인프라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연방 규제 당국은 결국 그 확장을 막았고 그 구조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전력망 비용을 지역 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옮겨졌고 원래의 민간 연결은 배경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규정집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식이 전국적으로 계속 복제되고 있습니다. 각 계약은 따로 보면 합리적이지만 합치면 유권자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 공급 체계는 모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최대 고객뿐 아니라 지역 전력망 유지를 위해 규제 당국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력 주도 세력은 다른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AI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에너지 시스템도 그 목표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원해서 투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회 토론이나 국가적인 계획은 없었고 단지 기업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일련의 민간 계약들만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가 PJM의 개통 연계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정부의 모든 단계가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전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청구서가 나왔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공유 시스템이 기업에 의해 분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런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재보장, 심판. 중국은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것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이제 두 시스템이 AI 미래를 두고 경쟁하지만 같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엔 중국 시스템이 있습니다. 8개 허브와 10개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로 구축된 국가 통합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는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 옆에 배치됩니다.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에너지 정책, 송전 계획, 지연 시간 목표, 그리고 산업 전략까지 모두 동일한 국가 주도 계획 아래에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규제 기관이나 법정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베이징이 건설을 결정하면 시스템은 곧바로 움직입니다. 반대편에는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를 위한 민간 원자력 네트워크인 미국의 병렬 전력망과 노후화된 공공 네트워크와 함께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그리드가 존재하며 누가 어떤 그리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AI 시대는 확장 가능하고 항상 가동되는 기저부하 전력을 확보한 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첨단 모델 훈련과 글로벌 쿼리에 필요한 규모입니다. 칩 우위는 일시적이고 소프트웨어 우위는 하룻밤 사이에도 복제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야 하며 코드로는 복제할 수 없는 유일한 해자입니다. 미국인들은 결국 양측 모두의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최상의 전력을 잃은 공공 시스템에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자신들이 쓰지 못할 민간 시스템에 공과금과 세금이 조용히 사용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요금 인상은 처음 눈에 띈 청구서였으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돈은 어디선가 나와야 하고 그 어디선가는 지금 새로 연간 $200의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된 바로 그 가족들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빈곤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내년 청구서에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미 닥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항상 시장이 스스로 정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가격을 낮추고 혁신이 모두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경쟁 조건이 대체로 공평할 때만 통합니다. 몇몇 기업이 경기장, 스타디움, 조명, 전력까지 소유하면 그 이야기는 무너집니다. 중국은 하나의 국가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두 개의 전력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I 패권을 위한 물리적 전쟁은 원자와 냉각수로 치러지며 미국은 이미 그 전장을 외주화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자유시장 이야기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시장 안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머지 시장에 의존하는 기반 시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죽었다. AI는 카르텔이다 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세요.